안녕하세요. 면접준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 업무가 마트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은행 점포, 지금 점점 통폐합되는 추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활금융 플랫폼 쪽으로 각 은행들이 채널망을 이제 다양화시킬 건데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는 이 마트와 은행이 어떻게 도대체 된다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다고요? 내가 나중에 자소서 면접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마트 속 은행 업무 일상된다는 거예요. 유통 채널 연계한 디지털 점포가 이제 확산이 되고요. 아,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마트에 가서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대요.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잠깐 내려와서 지금 1년 살이 중이기 때문에 서울에 아주 가끔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노브랜드에 이 국민은행이 붙어 있는데, 아, 이렇게 고속터미널에 개설 예정이래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으면,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트에 가서 이제 은행 업무를 보는 게 자연스러워진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언젠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사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 은행 자소서를 써야지, 은행 면접을 가야지, 자 이거 외워야지 하고 하는 것과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나는 이렇게 마트에서 내가 은행 업무를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점을 좀 다양화시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마트와 디지털 제휴점포인 KB 디지털 뱅크, MB 강남 터미널점, 아우 힘들어. 여기를 개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점 시기는 오는 4월 중으로 고속터미널역 이마트 노브랜드 내에 개설 예정이래요. 아직 안 됐죠, 4월 중. 만약에 이 근처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우와, 좋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래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직장인도 쉽게 쇼핑과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여기서. 아, 그래? 은행이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점. 불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국민은행 나중에 자소서와 면접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지금 그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 2번 문항에서 똑같이 나왔잖아요. 우리은행이 당면한 과제 뭐냐? 해결 방안. 네가 뭘 기여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죠.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닥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절대 안 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몇십 개, 몇 개만 봐라. 한 30개만 봐라. 의지가 있으면. 그 정도도 안 하고 내가 합격을 한다. 저는 그거는 요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인이야. 그럼 직장인들이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야, 은행을 내가 가고 싶은데 평일 때 못 가. 왜? 평일 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행 가면 점심시간 때 가면 어떻게 돼요? 쭉 기다려야 되지. 우리는 지금 취준생이지만, 우리는 지금 학생이지만, 은행 업무를 대부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성인이 많잖아요. 물론 요즘 10대들도 많지만. 자, 그럼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데, 언제 많이 은행 업무 볼까요? 점심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럼 점심시간 때 뭘 처리를 해야 돼? 그럼 대기 엄청 길잖아요. 가겠어, 안 가겠어? 못 가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 처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거 불편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점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야. 그래서 퇴근 후에 직장에도 쉽게 쇼핑과 더불어서 은행 업무도 할 수 있어. 이마트에 왔으면 이마트에서 물건도 사면서 거기에 이제 이것도 하겠죠. 근데 이게 이마트가 아니라 이마트 에브리데이 아닌가?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마트에 점포가 들어가는 것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저는 다른 것 같고, 또 두 번째, 음, 이게 시간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실제 은행원이 여기에 상주를 해 있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싫을 수 있겠지. 만약에 여러분들 은행원이 되면 주말에 일을 해야 돼?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진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은행들은 지금 지점 통폐합을 하고 비용 절감을 해야 되고 앞으로 먹거리를 위해서 뛴다며요. 그럼 점포를 줄일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왜 은행들이 이런 유통 채널을 연계하겠어요? 여러분, 왜? Why?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면접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지원자님. 지금 은행에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점포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라고요. 지금. 자, 왜 유통신을 연계하겠어요? 뻔한 거 아닐까요? 지점에 없어져. 그럼 지점에서 없어지면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고정비용도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대체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이 좁은 점포에 똑같이 은행원분들 뭐 한 지점에 열 몇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닐 거잖아요. 만약에 상주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두 명.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주에 여기에 제가 봤을 때 한두 명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 나머지는 이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해줄 거고 거기를 처리하는 한두 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고객의 높은 선호도뿐 아니라 브랜드 파워를 갖춘 이마트 노브랜드와 함께 고객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영업점 운영 모델을 만들어갈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자, 주말에 막 갔어. 애들하고. 여러분들은 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제가 막 우리 애하고 막 갔어요. 자, 은행 업무를 막 바빠서 못 봤는데 딱 갔단 말이야. 우리 애기가 이마트를 가서 뭐를 사달래. 노브랜드에서. 사주고 나오는데 이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용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으로 뭐 쇼핑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는 뭐 직장인들이었을 때 평일 때 못 가. 그러면 가족들이랑 이제 주말에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왕이면은 요 공간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왜냐? 물건도 사고 거기에 플러스 금융 업무도 보고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생활금융 플랫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지금 신한은행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중에 하나잖아요.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 그런데 결국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해놓지? 라는 퀘션을 들어야 돼요. 이 질문이 들어야지. 그럼 왜 할까?부터 시작해서 how 어떻게 될까? 다른 곳과 차별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고 확인해 보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볼게요. 자, 국민은행은 이번 디지털 점포에 쇼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적의 동선을 고려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마트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노브랜드하고 이것만 금융에만 관심 갖고 하면은 여기에 유통 채널에 서로 시너지가 안 나면 서로 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최적의 동선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하는 거고 또 도심 속 휴식이란 컨셉으로 캠핑카 형태의 부스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이걸 왜 설치하냐고요. 왜? 기존의 딱딱한 그런 금융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한테. 자, 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먹으면서 쇼핑하면서 금융도 해봐. 곁다리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뭐야? 야,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KB 국민은행이구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 뇌리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쓰던 데를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사람이 이게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주요 업무는 뭐가예요? 스마트 텔레머신, STM이 한대요. 현금 및 수표 입출금부터 체크카드 발급, 보안카드 및 요런 거 비대면 채널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던 업무를 처리해 준다. 얼마나 좋아요. 이와 함께 화상 상담 전용 창구를 배치해 입출금 통장 개설해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사람 한 명, 두 명만 더 있으면 제가 불명이 좋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화상 상담 창구. 어떻게 됐든 간 니즈를 조금 충족시켜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KBS 지금. 근데 이거 KBS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한다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2월에 우리은행을 써야 돼. 우리은행에 당면까지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은행도 이거 생활금융 플랫폼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자,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되나? 자, 저 같으면 화상 상담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전 직원을 배치시키겠다고. 이게 나의 해결 방안과 기업 포인트라고. 왜? 어떻게 해결돼? 화상 상담원이 있는 것과 아직 여기 통계는 안 나왔지만 실제 직원이 있는 것과 여러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활용한다. 저는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설문지 한 50장을 받을 것 같아.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신은 화상 상담 전용 창구로 가서 받겠냐 안 받겠냐. 그럼 50명 중에 내가 통계를 내보는 거지. 그걸 갖고 나중에 합격이 되면 자소서와 면접 때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세한 방법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기사가 완전 생뚱맞은 KBO 기사잖아요. 국민은행. 그 기사를 제가 지금 우리은행에 지금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트렌드는 비슷하니까. 방향성 같은 거니까. 우리은행의 당면과제가 국민은행의 당면과제가 될 수 있다. 왜? 시기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신한은행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 키오스크는 통장, 카드, OTP,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와, 24시간 365일 거래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점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럼 은행원의 비전 없나요? 아니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라는 거죠. 왜 잘못 생각하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더 멀티인 직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 직원들의 데이터, 죄송해요. 직원들이 아니라 이 키오스크라든가 STM의 데이터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지점의 브랜치를 관리할 것인가? 나중에는 결국 이 STM 기기가 쫙 배치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직원이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납 처리나 그런 것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을 설명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지점에 있는 모든 영업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한 개의 브랜치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은행 영업 산업의 앞으로 방향성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채용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은행은 그냥 은행의 영업, 세일즈를 위한 채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처럼 영업 관리의 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까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점의 이 브랜치들을 어떻게 돼요? 업적을 더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묶어서 또 여신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계속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의 시작을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된다?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막히면 안 된다는 거. 계속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현직자가 되고 나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눌러버리는 조직이 있어요. 눌러버리는 조직들이. 그런 조직은요, 절대 오래 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다면, 적어도 금융권, 1금융권이 아니라 지금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시작을 저랑 같이 지금 매식경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에서 이거 기업 분석 올킬 이슈 정리 해놨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한 20개 정리로.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따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제가 요거는 연계가 돼서 이건 그냥 판매용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은행 뭐 각 은행 기업 분석 같은 거 있죠. 그거 제가 다 뿌렸더니 그걸 돈 받고 다 팔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거는 제 취지에 어긋나서 적어도 진짜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러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요것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사를 갖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의 확장을 할 수 있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기사 어떠셨나요? 이제는 각계격파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떠한 플랫폼이든 같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산업에 대한 뭐 독립적인 산업이 됐든 독립적인 산업이 되지 않았든 각 산업별로 분명히 연결고리들을 분명히 만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다, 은행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오늘 제가 기사에서 설명드린 이런 이유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직에서도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사고의 확장을 갖고 있는 분들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요. 가급적 우리은행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적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시면 제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비교해 보시면서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